이달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논란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유치원생 재난지원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자 도의회가 고강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계부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가칭 새로운 물결 창당을 위해 내일 고향인 음성에서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3명, 충주 5명, 제천 4명, 옥천 2명, 증평 1명, 진천 1명, 괴산 1명, 음성 5명, 단양 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724명, 누적 사망은 90명입니다. 논란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유치원생 재난지원 예산이 충북도의회 예결위에서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도의회의 중재에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극단으로 치닫자 도의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유치원생 재난지원 최종 심의에 들어간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관례였던 부교육감 중도 퇴장을 불허하고 직접 답변대에 세웠습니다. 지금껏 어떤 중재나 타협 권고에 가능성조차 내비치지 않았던 국장급과의 대화가 더는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에 가까운 도의원들의 중재, 충청북도와 만나는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그나마 진일보한 성과였지만 어린이집 지원은 교육청 책임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됐는데도 유치원생 재난지원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불필요한 갈등을 불렀다는 지적에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이게 풀리지 않는 거라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대로 저희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하고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관련 예산 승인을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충청북도와 상의해서 어린이집 원생들도 똑같이 지원할 방안을 찾아오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 추경 예산안 심의를 앞둔 충청북도도 이렇게 똑같이 압박할 예정입니다. 도청 책임이다, 교육청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월요일까지 도청이 다 끝날 때까지 심사를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두 기관이 이대로 평행선을 달릴 경우 곧바로 이어질 내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칼을 빼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음성 출신의 대선 예비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가칭 새로운 물결 창당을 위해 내일 충북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내일 대전 충남에 이어 충북 음성에서 충북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으로 창당 준비단장은 최윤철 변호사가 맡습니다. 중앙당 창당을 위해서는 광역단위 시도당 최소 5곳이 필요하며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합니다. 청주 중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계부는 끝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50대 계부. 오늘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부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경 아동이었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의붓딸 친구에 대한 피고인의 성범죄 혐의를 당초 강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치상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추가적으로 상해를 확인했기 때문인데 재판에서 의료진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계부 측은 해당 상해가 성범죄 피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체적 질환이 있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비극적 선택을 할 정도로 중하고 반인륜적 범죄인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과 사과가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원 밖에서 손팻말을 들고 계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의붓딸 친구의 유족은 검찰 구형과 같이 재판부 판결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앞서 3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야산에서 추가로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해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단양군 대강면과 영춘면에서 폐사한 야생 멧돼지 2마리의 감염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제천 백운면과 인접한 충주 산척 지역의 수색도 강화하는 한편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울타리 설치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시군 환경부서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청주시 강서동 석곡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달리던 SUV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후 차량은 전복됐고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뒤집힌 차 안에 갇혀 있다 10여 분 만에 119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보은에서 실종된 지 20여일 만에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 A씨가 폭행 등 학대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A씨가 지내던 모텔 업주를 폭행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모텔 업주의 부인과 아들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모텔 CCTV 영상 분석 결과 업주가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2년간 장애인연금과 기초생계급여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청주시가 바이오 헬스 유망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사이버 B2B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청주에 주소를 둔 바이오 헬스 유망 기업 10곳이 참여해 인도와 태국 등 11개 나라, 21개 바이어사와 온라인 수출 상담을 벌였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참여해 지역 유망 기업들의 정책자금 지원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제2회 강호축 상생 구간 마라톤 대회가 오늘 충북도청에서 강원도청까지 날짜 50km 구간을 이어갔습니다. 강호축 상생 구간 마라톤 대회는 지난 23일 전남도청을 출발해 내일 강릉시청까지 닷새 동안 250.1km를 160여 명이 50개 구간으로 나눠 달리게 됩니다. 강호축 상생 구간 마라톤 대회는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시작해 올해 2회째를 맞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슬로베니아 무라원